챕터 1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1차식을 함수와 방정식으로 이해를 하고 역시 함수와 방정식을 통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2까지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외엔 영어의 불편함만 있지 사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y는 mx 플러스 c라고 하는 1차식에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m값을 저희는 슬로프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c값이 바로 y 인터셉트입니다. 이렇게 식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슬로프와 y 인터셉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A와 B 두 개의 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A에서요, 보시면 X축과 만나는 이 지점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X 인터셉트입니다. 자, A에서 Y축과 만나는 이 지점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Y 인터셉트이고요. 자, 다시 B로 한번 가볼게요. B에서 X축과 만나는 이 Y가 바로 X 인터셉트고요. Y축과 만나는 이 I가 바로 Y 인터셉트입니다. 사실 저희가 y는 mx 플러스 c에서 m값이 슬로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바로 슬로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슬로프를 보시려면 정확하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세요. 이 삼각형이라는 의미가 정수와 만나는 그러한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 x가 얼마만큼 이동해 있나요? x가 2개만큼 이동해 있죠. y는요 하나만큼 이동해 있습니다. 자, A번의 슬로프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B번의 슬로프 한번 볼게요. X가 몇 개 이동했나요? 4개 이동했죠. Y는 몇 개 이동했나요? 3개 이동했습니다. 자, B번의 슬로프는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할 거예요. 왜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무시했을까? 자, 기울기를 볼 때는요. 항상 그래프의 오른쪽 끝을 봐주세요. 이 오른쪽 끝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C하고 D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C에서요, X 인터셉트 마이너스 2고요. Y 인터셉트 마이너스 1입니다. 자, D에서요, X 인터셉트 4고요. Y 인터셉트 3입니다. 자,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자, C하고 D하고 오른쪽 끝을 보면 오른쪽 끝이 둘 다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기울기가 둘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X 변동량이 제가 아까 여기 삼각형 그려달라고 그랬잖아요. X 변동량이 2개고요. Y는 하나고요. 그래서 C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D번의 기울기 볼게요. 오른쪽 끝이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맞고요. X가 몇 개만큼? 4개만큼. Y는 몇 개만큼? 3개만큼. 자, 이렇게 해가지고 D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따져본 거는 y는 mx 플러스 c에서 슬로프와 y 인터셉트를 구하는 법.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슬로프도 되고요. x 인터셉트, y 인터셉트 다 된다는 거. 자, 지금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자, x 인터셉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림에서 봤을 때 x 인터셉트는 x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x축에 있는 이 점을 한번 보시면 얘가 4,0이에요. 다시요. X축에 있는 이 점은요. 마이너스 2,0이고요. 저 지금 X절편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0이고요. 얘도 4,0이에요. 자,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X 인터셉트라는 건 Y가 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번엔 Y 값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 점의 좌표가 0,1인 거 아시죠? 요 점의 좌표는요. 0,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 0,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0,3입니다. 자, y 인터셉트란 x가 0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x 인터셉트, y 인터셉트, 슬로프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자, y는 2x 플러스 3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자, 슬로프 얼마 나오나요? 슬로프 2 나오죠? y 인터셉트 인터까지만 쓸게요. y 인터셉트 3 나오네요. x 인터셉트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x 인터셉트 구하는 거 안 알려드렸잖아요. 아니요.
여기서 x 인터셉트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저희 x 인터셉트는 y가 0이었죠. 여기다 0을 넣어서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0은 2x 플러스 3이고요. 이동해서 마이너스 3은 2x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 인터셉트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x, y 인터셉트하고 슬로프 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1차 식인 거 아시죠? 자, 제가 여기에 x에다가 한번 이 식을 가지고 할 거예요. x에다 한번 2를 넣어볼게요. y 값이 어떻게 바뀌나요? 3으로 되죠. x에다 2를 넣으면 y는 5가 되고요. x에 3을 넣으면 y는 7이 되죠. 이렇게 들어가는 x값에 따라서 나오는 y값이 바뀐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러한 걸 보고 여기 나오는 베리어블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그러니까 x나 y가 변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하고 컨스탄트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식을 좀 한번 바꿔볼게요.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제가 y를 넘기는 거예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책에서도 종종 나올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이걸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똑같은 식인데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제가 먼저 코에피션트를 알려드릴게요. 코에피션트라는 건 x나 y 또는 a나 b 이런 미지수 앞에 있는 그러한 숫자를 코에피션트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x의 코에피션트는 2가 되고요. y의 코에피션트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식을 하나 더 써볼게요. x 플러스 5y 마이너스 3은 0이 있습니다. 자, x의 코에피션트는 1이고요. y의 코에피션트는 플러스 5입니다. 여기서 부호가 쫓아간다는 거 이것만 안 까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컨스탄트가 있어요. 한국말로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수예요. 위의 식에서는 1이 상수가 되고 밑의 식에서는 마이너스 3이 상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오브 인터섹션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교차하는 한 점을 얘기를 해요. 수학에서 저희 조금 전에도 그래프 그렸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보이시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지금 새로운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겹쳐지는 그러니까 서로 교차해서 만나는 이 점이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 오브 인터섹션입니다. 자, 이 점의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이 1단원에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인터섹션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단원 시작하기에 앞서서 x-intercept, y-intercept하고 슬로프 했어요. 이거는 함수의 개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숫자와 관련된 게 3개가 있었어요. 베리어블 변하는 수고요. 코에피션트 x나 y 앞에 있는 숫자고요. 한국말로는 계수라고 합니다. 자, 컨스탄트는 식 안에서 혼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x나 y를 끼지 않고 숫자 혼자 존재하는 애를 컨스탄트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 오브 인터섹션 해갖고 두 점의 교차점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getting started 기본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A에 B 플러스 C가 있습니다. 자, 저희 요렇게 한 번씩 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AB 플러스 AC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요번에도 이렇게 뒤에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곱하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AB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곱하는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돼서 AC가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제가 볼 때 여기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5x하고 마이너스 3x가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2x가 되겠죠. 자, 플러스 10하고 플러스 12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플러스 22입니다. 자, 두 번째 거 갈게요.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해주는 거예요. 12x 플러스 20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앞에 거 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x고요.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면 플러스 되는 거 아시죠? 자, D번입니다.
괄호가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한데 한 번만 편하게 다 써볼게요. 3x-6 플러스 2x 플러스 7이죠.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x는 x끼리 5x 나오죠. 자,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6 플러스 7하면 플러스 1 나오네요. 2번입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이에요. 12x 마이너스 24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돼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1x에다 요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8이고요. 정리할게요. 12x와 마이너스 21x 하면 마이너스 9x고요. 마이너스 24와 마이너스 18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2가 나오고요. 자, 마지막이네요. 다시 한번 괄호부터 풀겠습니다. 8x-14 플러스 7x 플러스 6이에요. 이게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정리해주면 되죠. 자, 다시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8x와 7x 계산하면 15x 나오고요. 마이너스 14와 플러스 6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맞췄고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이 있고요. 자, 똑같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 뿐이죠. y는 꼴로 바꿔주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y 빼고 다 옆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4y 내비두고요. 자, 3x하고 마이너스 6 둘 다 건너갈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는 4y인데 얘가 원하는 건 y는 꼴이거든요. 자, 그럼 y 앞에 있는 계수 코이피션트 4를 없앨 거예요. 양쪽에 다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6이 아니라 약분하셔서 2분의 3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A하고 C가 같은 종류니까 제가 C번부터 하겠습니다. 역시 Y 빼고 다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Y를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2I가 넘어갈 거예요. 써볼게요. 4x-3은 7Y입니다. 자, 양쪽에 똑같이 7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Y부터 씁니다. Y는 7분의 4x 마이너스 7분의 3입니다. 자, 이제 B번을 해볼게요. 이 아이는 쉬워요. Y는 2x-5인데 자, 모두 다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거든요. 저는 Y를 이사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0이 남겠죠. 0은 2x-5 플러스가 여기서 플러스였으니까 건너가면서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원했던 건 뭐냐면은요. x, y 그 다음에 상수가 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다 답습니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에는요. 이 아이들이 넘어갈게요. 왜냐면 x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싫거든요. 자, 이 아이들이 넘어가면 3분의 2x 이번에 이거 바로 씁니다. 플러스 y 플러스 6분의 5는 0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분수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분수가 아니라 정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 3과 6의 최소 공배수인 6을 모두에게 곱해줄 거예요. 자, 처음에 3분의 2 x에다 곱하기 6 해주면은요. 이거 약분돼서 4x 나오죠? 자, 두 번째 곱하기 6 해주면 플러스 6y 나오고요. 세 번째 여기다가도 곱하기 6을 해주면 6 약분돼서 5가 나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 4x 플러스 6y 플러스 5는 0입니다. 7번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각각에서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저희 앞서서 했던 y는 mx 플러스 c 기억나시죠? y는 mx 플러스 c. 자, 여기서 m 값이 기울기였고요. c 값이 y절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a, b, c, d 각각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A번에서 슬로프 3입니다. B는요 0.5인데 저 2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자, C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자, D가요 2.6이고요. 자, Y인터셉트는 A번은 마이너스 5고요. 자, B번은 보시면 0.5x 플러스 0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Y인터셉트 0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C번은 1이고요. D번은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제가 슬로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자, 저희 슬로프 얘기했던 거
기본적으로 슬로프가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고요. 슬로프가 마이너스면 오른쪽 아래로 향합니다. 슬로프라 함은 밑에는 저희가 run이라고 쓰고요. 위에는 rise라고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x의 변화량이에요. 위에는요 y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A번부터 해볼게요. A번 같은 경우는 y-인터셉트가 마이너스 5였어요. 자, 마이너스 5에 먼저 y절편을 찾아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비추어서 보세요. 3이라는 얘기는 1분의 3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물론 2분의 6을 해도 되는데 수학에서는 숫자가 작은 게 훨씬 더 편안하니까 작은 숫자로 가겠습니다. 자, runs라는 게 X쪽으로 한 칸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Y쪽으로는 3칸을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요까지 움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게 A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기울기가 플러스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끝이 올라간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B번입니다. B번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y절편 0이었어요. 자, 0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2분의 1이라는 건 x쪽으로 2칸, y쪽으로 1칸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얘 또한 위로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말고요. 자, x쪽으로 2칸 가겠습니다. 자, y쪽으로 1칸 위로 올라갈 걸 고려하면 여기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게 바로 B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C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자, 먼저 Y절편부터 찾아볼게요. Y절편 1이죠. 자, 그 다음에 X쪽으로 3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 움직이고요. Y쪽으로 2개 움직일 건데 그래프가 아래로 갈 걸 고려하면 밑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요 두 점을 연결을 해서요.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C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번입니다. 자, D번 같은 경우는요, Y절편이 마이너스 1.2네요. 소수점이 돼서 좀 찍기 어렵지만 그래도 대충 요 정도 될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요, 기울기가 2.6이라는 얘기는 2.6 한번 다시 써볼게요. 2.6이라는 얘기는 1분의 2.6이라고 해도 되겠죠? X축으로 1칸 움직일 거고요. Y축으로는 2.6칸 움직일 겁니다. 다행히 얘가 모는 종이라서 좀 계산은 쉬울 것 같아요. 자, X쪽으로 하나 움직이면 이만큼이고요. 자, Y쪽으로 2.6이면 2칸 크게 가고 작은 거 2개 더 가서 요 점을 서로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러분 물론 그래프는요 뒤로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형편상 이렇게밖에 못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 7번에서는요 Y절편을 이용하고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8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앞에 7번에 나왔던 그 4개의 식이 있었죠. 자, 그 4개의 식이 디렉트 베리에이션인지 파셜 베리에이션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먼저 그럼 저희가 디렉트와 파셜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1차 함수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배우는 1차 함수에서 자, 디렉트 베리에이션의 의미는 이 원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겨도 되고요. 심각하게 누워있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도 괜찮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디렉트라는 얘기는 원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partial variation은 뭐냐면 1차 함수에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요. 어디에 그어도 좋습니다. 아무튼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러한 1차 함수를 보고 저희가 partial variation이라고 해요. 자, 그럼 7번에 보기 4개를 가져와 볼게요. 저희 조금 전에 그림 그렸을 때 B번만 원점을 지나가는 그러한 그래프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B번만 디렉트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A, C, D 같은 경우는 partial variation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카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부터 집에까지 갈 때의 그래프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학교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도 구하고요. 그게 A번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속력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거리부터 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카일이 학교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자, 학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집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처음에 이 0인 부분은 말이죠. 시간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0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직 학교에서 출발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때가 바로 학교에서부터 집까지의 제대로 된 거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직 출발을 안 했을 때 학교부터 집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니까요. 자, 여기 디스턴스는 킬로미터로 돼 있고요. 여기까지가 2km고 4km, 여기가 5가 될 테니까 여기가 5가 될 테니까 아마 학교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는 4.5km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는 저희가 4.5km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B번 문제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집까지 갔을 때 속력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혹시 속력 구하는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거 아세요? 자, 일반적으로요. 저희가 일단 삼각형을 하나를 그려요. 자, 그리고 중간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는 디스턴스의 d입니다. 여기는 타임이고요. 여긴 스피드예요. dts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디스턴스,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t 곱하기 s입니다. 자, 이번엔 타임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분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가 분수예요. 그러면 s분의 d가 되고요. 자, 스피드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역시 분수라고 생각하세요. 자, t분의 d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리고 속력을 구할 때 하나를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킬로미터 per hour이라든가 아니면 킬로미터 per minute이라든가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단위를 잘못 써주시면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저희는 여기에서 보면 타임이 미닛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킬로미터로 나와 있고요. 저는 일단 미닛을 일반적으로 킬로미터는 아워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닛을 아워로 바꿔주겠습니다. 15분이라는 얘기는 60분의 15라고 해서 4분의 1 아워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예를 하나를 더 들어서 자, 30분이 나왔어요. 30분이에요. 자, 그럼 얘는요 60분의 30해서 2분의 1 아워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일단 15분은 저희는 4분의 1 아워로 갈 거예요. 자, 스피드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t분의 d였죠. 자, 저희 스피드 구합니다. 스피드는 타임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 여기에 4분의 1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킬로미터는요? 4.5입니다. 자, 4.5 얘도 분수로 가볼까요? 2분의 9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번분수를 계산해 줘야 되네요. 분수분의 분수일 때는 안에 것끼리 곱해서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밖에 것끼리 곱해서 위로 갈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그럼 여기 약분돼서요. 답은 18km per hour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보기에 주어진 A, B, C, D 4개가 리니어인지 non 리니어인지를 묻고 있어요. 리니어란 1차를 의미하거든요. 자, 오른쪽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리니어는요 ax 플러스 b요. x가 1차인 i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디그리가 1이라고 써있죠? 1차입니다. 자, 2차 같은 경우는 쿼드레틱이라고 그래서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한 번만 볼까요? ax제곱이요. 얘는 2차가 맞습니다. bx는요 1차고요. c는요 아무런 차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2도 있고 1도 있는데 왜 우리는 디그리를 2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일 높은 애를 대장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는 저희가 쿼드레틱이라고 하고요. 자, 3차 같은 경우는요 ax 3승이요. 얘가 존재하면 그럼 저희는 큐빅이라고 하고 4차 같은 경우는 컬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한테 리니어를 찾아달라는 얘기는 ax 플러스 b 꼴이 있으면 돼요. 한번 써볼까요? ax 플러스 b가 있으면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a는 0이면 안 됩니다. ax가 꼭 존재를 해야 돼요. b는요 0이라도 되고요 아니면 0이 아니래도 됩니다. b는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보기를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는요, 3x-6이라고 되어 있죠? 예, 리니어 맞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10번은 5x2잖아요. 얘는요, 뭐죠? 쿼드레틱이니까 아니네요. 자, B번 한번 볼게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x가 1, 2, 3, 4, 5, 6 갈 때 y가 7, 9, 11, 13, 15, 17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일종의 뭐 수열이라고 봐도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거 풀어볼까요? 자, x가 하나 움직일 때요. x가 하나 움직이고 x는 하나 움직입니다. 자, x는 이렇게 하나씩 움직일 때, 자, y가 움직이는 걸 볼게요. y는 몇 개 움직이나요? 플러스 2입니다. 몇 개라고요? 플러스 2네요. 아, 역시 플러스 2네요. 자, 이렇게 차이가 일정할 때 저희는 y는 2x 플러스 네모라고 써줄 수 있어요. 이제 이 네모 값을 구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x가 1이었을 때요. y가 얼마 나왔었죠? 7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1은 여기가 2가 나오고 7이 나오려고 하면 네모 값은 얼마여야 되나요? 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y는 2x 플러스 5 저희가 다뤘던 리니어가 되는 거예요. 한번 x에다 2 한번 넣어볼까요? x에 2 넣어보세요. 2 곱하기 2는 4고요. 4 더하기 5는 얼마가 나오나요? 9가 나오니까 똑같죠. 자, 이런 문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x 보세요. 하나씩 늘어난 거 보이시죠? x는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y는 몇 개가 줄었어요? 마이너스 3이 줄었죠? 다시요. 마이너스 3이요. 한 3개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마이너스 3만큼 줄었어요. 자, 그럼 식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네모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자 2라고 5를 택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7하고 5를 택해서 넣어도 돼요. 뭐를 넣어도 상관없으나 숫자가 작아야지 계산이 편하겠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고요. y에다가 5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우리는 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8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i의 식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이제 식을 구하고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8 하면 얼마 나오나요? 2가 나오죠. 위하고 똑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하는 것도 알았고요. 자, 이게 리니어인 것도 알았습니다. 자, 이제 D번을 볼게요. 자, D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몇 개 늘었어요? 하나요? 몇 개요? 하나요. 자,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몇 개 줄었어요? 마이너스 3 줄었네요. 0에서 5까지요? 마이너스 5 줄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7 줄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리니어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복잡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요. 다시요. x가 하나 늘었고요. 하나 늘었고 하나 늘었는데 y를 체크를 해보면 자, 플러스 3 됐죠? 자, 여기는요. 플러스 5 됐네요. 여기는요. 플러스 7이요. 첫 번째에서 계산을 해서 이 차이가 일정하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요. 리니어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몇 개 차이 나죠? 플러스 2 차이 나네요. 몇 개 차이 나요? 플러스 2 차이 나네요. 이러면 여기에서 저희는 쿼드레틱이라는 걸 압니다. 자, 쿼드레틱이라는 걸 알았고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2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뭐 4를 가져왔어요. 그래도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5를 가져와도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자, 얘가 쿼드레틱이라고 하면 처음에 그 차이에서 나오는 거를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쿼드레틱의 첫 번째 부분이요. x제곱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네모를 더 해볼게요. 자, 저희 좀 전에 2 나누기 2 해서 x제곱, 여기가 1에서 x제곱 나왔던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그 x제곱을 잠깐 데려올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 1을 넣어줄 거예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을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1, 4, 9, 16, 25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아까 여기 마이너스 3 보이시죠? 마이너스 3과 이 2를 서로 빼줄 거예요. 복잡하죠? 자, 마이너스 3에서 빼기 2를 해줄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4 나오죠. 자,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0에서 4를 빼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4 나오네요. 자, 다시요.
5에서 9를 빼줄 거예요.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4요. 뭐 여기요. 12에서 16 빼주면 마이너스 4요. 21에서 25 빼주면 마이너스 4요. 됐죠? 자, 이 차이 볼게요. 얼마예요? 0이네요. 얼마요? 0. 얼마요? 0. 그러면 얘는 0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식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네모 x인데 네모가 0이니까 그건 안 쓰고요. 이제 나머지 저희 컨스탄트 상수만 하나 구하면 돼요. 자는 y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가져올게요. x가 1이었을 때 y가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3 나왔잖아요. 그럼 네모값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겠네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다시요. x가 2일 때 2에서 2제곱에서 마이너스 4 빼보세요. 0 나오네요. 자, x가 3이에요. 3제곱에서 4 빼보세요. 5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엄청 복잡하죠? 제가 이 문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x는요, 몇 개 차이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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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는 하나입니다. 자, y 차이 볼게요. 몇 개 차이 나요? 플러스 3이네요. 몇 개요? 플러스 7이요. 무조건 1차는 아니네요. 다시요. 몇 개요? 플러스 11이고요. 플러스 15가 되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몇 개 차이 나요? 플러스 4요. 여기는요? 플러스 4요. 오케이. 2차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이 i를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언제나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4 나누기 2는 2. 그래서 저희가 자, 네모 x제곱 플러스 네모를 만들 거예요. y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먼저 이 2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2가 된 겁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거로 갈게요. 지금 완성된 이 x제곱을 가져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를 넣고 x에 2를 넣고요. x에 3을 넣고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1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2 곱하기 2의 제곱, 여기는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4의 제곱, 2 곱하기 5의 제곱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전체에서 2 나오고요. 8 나오고요. 18이고요. 4, 4, 16이니까 32네요. 여기는 50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숫자에서 이렇게 나온 숫자를요. 앞에 있는 여기에서 요거를 뺄 거예요. 제가 잘 보이라고 이렇게 써요. 자, 보세요. 0 빼기 1을 하고요. 여기는 3 빼기 8이요. 여기는 10 빼기 18이고 21 빼기 32, 36 빼기 50이 될 겁니다. 자, 그 숫자를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마이너스 2 나오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11이네요.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14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사이를 체크를 해볼게요.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3이요. 얼마요? 마이너스 3이요. 나왔네요.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3이요.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모값 체크하는 거죠. 한 번만 다시 쓸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네모가 나왔네요. 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오는데 저희 요거 가져올 거예요. 자, x가 1일 때 y가 얼마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요거 계산하면 2-3 플러스 네모가 0이 나와야 되니까 네모값 얼마요? 1이 되겠습니다. 자, 네모값 1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x가 2일 때 y 3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x가 2면은 여기 8 나오죠? 2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1 계산해보세요. 8 빼기 6은 2고요. 2에다 1 더하면 3 나오는데 딱 3이 맞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열에서 2차식 계산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거는 아닌데 뭐 어떤 학생들은 7, 8학년에서 다르기도 하고요. 뭐 어떤 학생들은 뭐 10학년에서 다르기도 한데요. 자, 그러니까 좀 복잡하기는 한데 한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x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제가 빨리 풀어볼게요. x는 5 이항에서요. 7입니다. 자, 이번엔 얘가 움직일 거예요. 마이너스 4겠죠? 자, 이번엔 양쪽을 2로 나누죠. 그럼 x는 9고요. 자, 이번엔 양쪽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x는 7입니다.
자,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플러스 5에서 20이고요. 이제 양쪽을 2로 나눠주면 x는 10입니다. 자, 얘가 가고 얘가 갈 거예요. 양쪽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렇게 11번 마쳤고요. 12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저희에게 x값을 알려주고 y값을 찾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A번 같은 경우는 x가 1.5라고 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그냥 바로 여기서 계산할게요. 그럼 4.5 마이너스 2y는 14죠. 자, 얘하고 얘가 건너갈 거예요. 그러면 4.5 마이너스 14는 2y고요. 요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5 나오네요. 자, 전체를 2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y는 2분의 9.5고요. 이거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마이너스 4.8이 되겠습니다. B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x가 아니라 y 값을 알려줬어요. y가 0.7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 계산하기 전에 저는 이 소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싶어요. 소수점 밑으로 두 칸이고요. 두 칸이고요. 한 칸이죠. 그럼 전체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서 36x 플러스 54y는 여기 두 칸 넘어가면 110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자, 이 다음에 y에다가 0.7을 넣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36x 플러스 이거 54하고 0.7 계산해주면 37.8이 나오거든요. 37.8은 110이고요. 자,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36x는 110에서 37.8 빼줄 거죠. 그러면 72.2가 나오네요. 자, 이제 양변을 36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x는 36분의 72.2고요. 얘가 계산을 하면 2.00555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올림해서 올려줘가지고 2.01로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이걸로 그래프 그리고요. 어떤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는 편한지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저는 이걸로 제가 그래프를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일단 y는 꼴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2x-8은 4y가 나오겠죠? 전체를 y는 꼴로 가야 되니까 4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y는 2분의 1x-2가 나오네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슬로프 하고요. 그리고 슬로프가 2분의 1이죠. y 인터셉트를 이용해서 그리려고요. y 인터셉트는 마이너스 2고요. 자, 그러면 y 인터셉트인 마이너스 2부터 찍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었어요? 기울기는 x쪽으로 2개, y쪽으로 하나. 그러니까 얘가 run이고요. 얘가 rise라고 얘기했어요. 자, x쪽, 참 그 전에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죠. 자, 일단 x쪽으로 2개를 가고 y쪽으로 하나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x쪽으로 2개 가고요. y쪽으로 하나 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첫 번째 2x-4y는 8을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 해볼게요. 역시 y는 2분의 1 x-2를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x절편과 y절편만 갖고 해볼게요. x-인터셉트는요. 기억나시나요? x-인터셉트 어떻게 구했어요? x-인터셉트란 y값이 0인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0은 2분의 1 x-2고요. 2분의 1 x는 2고요. 양변에다가 1분의 2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x 인터셉트는
오케이, 4가 나오네요. 자, 아까 저희 y 인터셉트는 2였었죠? 그럼 얘와 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y 인터셉트 마이너스 2였고요. x 같은 경우는 4였잖아요.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어느 것으로 그리는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자, 나는 이게 편하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5달러와 10달러를 이용해서 100달러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돈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 언제나 액수를 큰 거부터 가는 게 편하거든요. 자, 일단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희가 100달러 만드는 걸 해볼 건데 5달러와 10달러 중에 언제나 큰 돈을 택하세요. 큰 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돈을 하는 게 편해요. 자, 먼저 저희는 100달러를 만드는데 10달러를 10장을 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5달러는 하나도 안 쓰겠죠? 자, 10달러를 9장 쓰면 5달러는 2장일 거예요. 자, 10달러가 8장이면 5달러는 4장이고요. 이걸 계속할 수는 없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엔 5달러를 5달러를 가지고 100달러를 다 만드는 경우는 20개, 여기 0개겠죠. 자, 얘가 하나면은 여기는 18개일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테이블은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10달러를 X라고 놓을 거고요. 5달러를 Y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10 같은 경우는 10X 플러스 5Y는 100이 되겠죠. 자, 제가 이거 그래프도 그려볼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Y는 꼴로 가볼게요. 5Y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0이고요. 양변을 5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프 그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X절편하고 Y절편 찾아서 할까요? 자, 먼저 Y절편은 얼마 나오나요? 20 나오죠? 자, X절편은 얼마 나오나요? Y값이 0이라고 그랬어요. 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고요.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X래서 전체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인터셉트는 10이 나오겠네요. 자, 이거 10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X인터셉트 10으로 잡고요. Y인터셉트 20으로 잡고요. 이렇게 이 두 선을 연결을 하면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근데 하나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10달러짜리는 한 장, 두 장, 세 장, 10장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1.5장이나 9.7장이나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달러짜리는요. 하나도 없거나요. 이렇게 하나도 없거나 10장이거나 아니면 9장, 8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7장, 6장 아니면 5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이 라인이요. 9.5장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는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으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조심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 말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브로큰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면 여기에서 100달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몇 개 그 코디네이트 페어를 적어 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 X가 10달러 했잖아요. 10개, 0개 괜찮죠? 9개, 2개요. 8개, 4개, 7개, 6개 이거 다 쓸 수 없죠. 자, 마지막 거 하나 더 쓰면은 0개, 20개 이렇게 코디네이트 페어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 챕터 1의 저 Getting Started는 끝을 내고 이제 바로 1-1로 들어가겠습니다.